여러분 안녕하세요. 급식 경영 및 마케팅 전략 김광욱 교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집과 선발 배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이라고 하면 신입사원 구인 광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집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면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는데요. 내부 모집이라는 거는 능력이 검증된 내부의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속한 충원과 충원에도 비용이 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신입사원 면접을 본다면 내부에 있는 심사위원도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면접위원을 연락해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럼 비용이 들겠죠? 공고하는데도 돈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모집에서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충원과 충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내부 승진에 의한 모집 시 구성원들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새로운 무슨 사업부가 생긴대. HMR이라고 할게요. HMR 사업부가 생긴대. 야, 거기에 사업본부장 뽑는다던데 이쯤 되면 부장이나 그쯤 되는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할 수도 있겠죠. 아, 거기 사업부에 사업부 전체 담당할 부장 뽑지 않나? 사업부 전체 책임자 뽑지 않나? 나 잘하면 승진 비슷하게 이 사업체 전부 다 책임지는 사업본부장으로 나 뽑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볼까? 그거 앞으로 내년에 만들어지면 나 사업본부장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동기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이러고 있다가 외부에서 처음 듣는 사람이 막 왔어요. 그러면 약간 혼란이 일고 기운이 좀 빠질 수도 있기는 하겠죠. 또 내부 모집을 하게 되면 장기 근속에 대한 유인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어요. 유인이라는 건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모집으로 부서가 바뀐다거나 승진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계속 근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모집법이나 유자격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새로운 사업부로 갔어요. HMR로.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져야 되겠죠? 근데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부 인원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조직 내부에 연쇄적 이동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 같이 있다가 누군가가 사업본부장으로 가면 못 간 사람은 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진되지 않은 구성원의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외부 모집 이런 것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외부 모집은 조직 내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외부 모집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경력사원을 뽑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력사원을 뽑아요. 근데 A보다 규모가 큰 업체. 그리고 A보다 규모가 작고 아직은 신생기업이에요. C라는 업체가 있다고 볼게요. 제가 업체 이름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좀 더 큰 업체를 B, 작은 업체 C. A라는 업체에서는 B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C에서 데리고 와야 될까요? 당연히 B겠죠.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이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신생기업이라서 막 고생하고 있는 데서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대기업에서 뭘 했대.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라는 직책으로 왔어. 그거는 그 큰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했나 지식을 좀 알고자 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조직 내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인 이동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요. 경력자를 채용할 경우 인력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왜 옮겼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력자들이 옮길 때 그냥 단순 경력 3년차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부장급이나 과장 이상급, 그러니까 부장 뭐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올 때는 헤드헌터가 많이 나섭니다. 헤드헌터가 이 사람이 옮기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했나 이런 것까지 싹 다 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부적격자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간이나 충원이나 이런 데 비용이 든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적응해서 안정되기까지 적응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내부 인력의 사기 저하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집의 선발 배치를 위해서는 일단은 서류 전형이나 내지는 선발 시험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서류 면접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까지 보고 나면 신체 검사를 봐요. 물론 이 면접과 신체 검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선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발된 종업원을 각 직무에 넣는 행위를 배치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선발하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을 되겠죠. 자, 신입사원 어떻게 구하나 보러 갑시다. 네, 제가 아워홈에 인사 정보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질문 같은 게 있네요. 신입사원 어떻게 뽑는가에 대해서. 자, 인턴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보겠습니다.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야지만 조리사로 정식 채용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기 정직 전환 과정을 통해서 6개월보다 일찍 정사원 면접을 보기도 하지만 인턴 교육 종료 시점에 정사원 전환 면접을 통해서 인턴 기간 중에 받으셨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나서 점포로 발령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큰 기업들은 인턴 기간이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정규직이 받는 월급의 한 80% 정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면접 전형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 궁금하죠? 보도록 할게요. 면접은 자, 실무 역량 면접과 임원 면접 두 단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서류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겠죠. 그리고 면접도 한 번만 보는 곳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한 2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무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테마 발표 및 집단 토론, 상황 면접 이런 다양한 면접 방식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만 면접 방식을 개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은 토론을 거친 후에 되는 거죠. 자, 그런 토론을 통한 임원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후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과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입사원 입사 지원 후 구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구비 서류는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어학이 필요한 경우는 어학증명서, 어학성적서 사본을 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있는데 자격증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죠. 진실되지 못하다. 이것까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경력사원 입사 후의 구비 서류는 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최근 3개월치의 급여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러냐면 이직하고 난 뒤에 연봉을 정할 때 그 전 회사의 연봉 정도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 요거 보도록 할게요. 신입과 경력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실명도 제대로 적으셔야 되고 사진 정장을 입고 찍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이런 경우는 졸업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쓸 때 상임이 돼서 쓰실 때는 졸업 예정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가족사항에 본인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에는 가족사항이나 가족관계 이런 거 잘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 안 적어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인턴 조리사 매년 1회 뽑는다고 합니다. 단체 급식 쪽 대기업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때 응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회사에서 바로 쓸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은 다음에 본인 회사에 맞는 아주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합니다. 자, 인적자원 개발의 의의를 우리가 교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인재 육성과 개발은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대응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을 모시고 와도 회사에서 5년, 10년 근무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서 제대로 배웠다 하더라도 굉장히 요즘 세상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그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구닥다리 지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한물간 지식이 될 때까지는 한 5년 정도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평균적인 얘기고 식품영양을 전공해서 영양사 업무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시대적인 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외식 경영이나 이런 전공으로 식품회사나 외식업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영의 변화가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 공학이나 이런 쪽에 경영한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빠른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음식은 변화는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경영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 매장을 내서 그 매장을 잘 유지하는 게 급식 산업에서의 보통 예였어요. 그러다가 프랜차이즈를 내는 게 굉장히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국제법인이라고 하죠. 아주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한국 법인을 만드는 바람에 굉장히 이 외식업계가 세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도 변화를 하셔야 되겠죠. 자, 조직 구성원의 모집, 선발, 배치가 완료되면 직무에 적합하도록 교육 훈련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인적자원 개발을 어디서 하나? 신입사원 연수라는 곳에서 인적자원 개발이 맨 첫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의 사고, 지식, 기능, 태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 사고가 다르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대기업들 많이 알고 있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도 기업 문화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뽑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기업에 따라 엄청나게 인성이 다른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건데 그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변한답니다. 삼성에 뽑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업 문화에 물들어져 가는가? 능률 위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삼성은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근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식은 1차로 끝나고 2차나 3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율성으로 원하면은 참석하고 원하지 않아도 크게 직장 상사한테 혼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요. 요즘에는 심지어 1차 회식도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자네는 못 가는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LG라는 데는 어떤가? 거기는 조직의 능률보다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성을 통해서 일이 되어진다 라고 보는 사람 위주의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는 밀어붙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 다니시던 분들,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거기는 회식 문화 이런 걸로 기업 문화를 알 수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무조건 다 가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 한 4시에 헤어져서 7시에 다 같이 출근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빡세고 불도저 같고 이런 분위기로 회사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구미에 있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내 주위에 구미 LG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실은 조직 문화는 산업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사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헤드헌터가 되는 이제 그런 조직의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조직 구성원의 사고방식이 바뀌고요. 그리고 지식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기 기업에 맞는 지식을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능도 지식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만들어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을 합니다. 교육훈련은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제공하는 일련의 계획화된 노력이라고 합니다. 직무라는 단어 우리가 저번 주에 아주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직업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무라고 했죠. 그래서 종업원이 해야 되는 일이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을 좀더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쓸게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계획을 짜나요. 일단 이 친구가 처음에 들어오면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리고 현장에 오게 되면 선임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수를 보내서 이런 능력을 더 느리게 한다. 요 부장이 되면 리더십이 중요하니까 리더십 교육을 받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종업원을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짜여진 로드맵을 따라서 교육하는 게 교육훈련과 개발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요, 교육훈련 체계도의 예시인데요. 교재는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임이나 사원급이 받아야 되는 교육훈련, 그리고 과장이나 대리, 부장, 차장, 팀장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훈련 체계도 임원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로를 봤을 때는 공통 역량교육과 계층 역량교육,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직무에 따라서 경영관리나 생산관리,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술관리, 그리고 글로벌 교육에 따라서 교육훈련 체계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주임이나 그리고 과장 대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역량교육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산관리 교육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쓰는 시스템이 있어요. ERP라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ERP 시스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관리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협상력 스킬이라고 거래처나 다른 기관과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스킬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능력 개발이라고요. 주임이나 사원들은 초급 관리자 교육, 그리고 과장이나 대리면 중견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중견 관리자 교육을 받으시고요. 부장, 차장, 팀장 이런 분들은 고급 관리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잘 적응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변화 관리나 전략적 사고 능력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조금 큰 기업이 되면 교육훈련 체계도 로드맵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CJ 푸드빌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푸드빌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이런 연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업 전문가 교육과정과 서비스 교육과정, 그리고 핵심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 글로벌 교육과정, 리더십 교육과정, 가맹점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식업체에서는 이 가맹점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아까 봤던 그 기업에서도 역시 리더십 교육과 글로벌 교육, 핵심 직무 교육과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CJ 푸드빌은 외식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 교육 지원이나 서비스 교육 과정, 그리고 영업 전문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CJ 푸드빌의 교육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전문가 교육 과정은요, 현장 스텝에서부터 점장 그리고 SC까지 육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기반한 조리 기능인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장 스텝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점원을 얘기하고 있죠. 점장도 아실 겁니다. 근데 SC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SC는 스토어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관리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죠. 자, 이런 직무 과정이나 OJT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현장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OJ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텝이나 트레이너에서 캡틴이나 슈퍼바이저로 승격이 될 때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점장이나 SC 등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리 기능인으로는 한식, 스테이크, 면 요리, 이탈리안 요리, 베이커리 마스터 과정 등을 통해서 이 조리 기능인을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인 분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지만 비전공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CJ 푸드빌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는 이 조리 기능인을 육성하는 이런 과정은 아마 겪지 않으실 것 같고요. 혹시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재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교육 과정으로는 웹 모바일 컨텐츠를 적용해서 직접 오지 않아도 모바일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핵심 직무 교육 과정으로는요, 마케팅, 그리고 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D가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제품 개발 과정에 있는 분을 R&D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SCM 교육 체계를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교육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밀한 직무 분석을 통해서 현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 강사를 통해서 사내 강사를 통하게 되면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만 제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핵심 직무 교육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육과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법인별 교육 체계를 완성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나 베트남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전부 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적용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특징적인 음식 문화나 식습관 이런 것들에게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교육 과정으로는요, 석세서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석세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석세서는 성공하다니까 성공하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진단 및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입사했을 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온보딩, 그리고 리더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온보딩 교육이랑 현장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해야 되고요. 경력사원도 근무하던 회사가 아니니까 이 회사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리더 멘토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십 교육 과정은 계층별로 이루어집니다. 가맹점 교육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신입 점주와 생산 기사를 양성하는 교육, 그리고 제품 전문가나 그 제품을 인증하는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것들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은 회사가 아니고 좀 큰 회사나 그리고 규모가 큰 호텔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회사, 그 호텔에 맞는 전문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CJ 푸드빌의 교육 과정은 영양사를 위한 과정은 아닙니다. 영양사 업무도 식품 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식품 파트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영양사가 대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는 지금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직에 들어가게 되며 배우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훈련의 특징을 보면은요, 직급이 낮을수록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야와 B라는 분야가 있다면 이 하위 직급에서는 명확하게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상위 관리층으로 갈수록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받는 교육 훈련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끊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교육 훈련의 자세한 방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